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왜 이분은 이렇게 빌고 있고 이 두 분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바로 이 빌고 있는 사람은 이 뒤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고요. 이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5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다가구 주택을 선호했던 사람들은 노후 보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5년도가 지나면서 이러한 다가구 주택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렇게 빌 수밖에 없고 임차인은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보이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이미지처럼 임대인은 파산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보장의 영순위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 주택을 선호했죠. 이것은 부자들이 아니라 중서민들이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퇴직금 그리고 돈 모은 것들을 가지고선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을 보면 반지하에 두 가구가 있고 1층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 그 다음에 3층에서 소유자가 살면서 여기 다가구 주택을 관리하면서 여기서 월세를 받고 그동안 했던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연금과 월세로 노후를 풍족하지는 않아도 노후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손을 빌리지 않을 그러한 것으로 다가구 주택을 정말로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다가구 주택이 다 월세만 받는 것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을 선호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월 월세랑 자기의 연금으로서 생활비, 특히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손주들이 왔을 때 외식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돈을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다가구 주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노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가구가 아까 이미지처럼 이제는 빌어야 되고 파산으로 갈 수도 있는 주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순위로 됐던 것은 이렇게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에 가지고 있는 이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월세가 얼마가 됐던 부가세,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있었죠. 이 다가구 주택이 내가 5억에 사서 12억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다가구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매월 생활비라든가 관리비를 통해서 쪼들리면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그 다음에 연금과 그 다음에 각종 세금에서 혜택을 보는 이 다가구 주택이 노후보장 영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이 다가구 주택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서부터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이제는 빌 수밖에 없고 파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맘때만 해도 이러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임대인은 파산과 임차인은 신용불량에 대해서 걱정하는 상황이 됐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바로 이 임차인이 전세 만기가 되면서 이 집에서 이사를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또는 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다가 전 임차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갔었죠. 지금도 아파트라든가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임차인들이 들어오지만 이 다가구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 이 다가구 주택에는 신규 전세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가구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한번 보죠. 이 집에 다가구 주택의 전세 대출이 불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니 임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전세 대출이 불가된 이 다가구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도 알아보고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이 전세 보증금을 구하고자 했지만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렇게 임차인한테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전세 대출이 불가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만 해도 이러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드는 정책 중에서 일부가 이러한 문제를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임차인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집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이사 못 가는 것만 하더라도 자기의 보증금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중개를 하지만 지금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임차인들의 100명 중에서 자기 돈 현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 100명 중에서 손에 꼽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만큼 전세 보증금의 대부분이 은행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 2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들어오는 전세 보증금 중에서 일부는 이 사람이 현금이었고 전세 대출을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도 이 다가구 주택에 전세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임차인이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해줬던 전세 대출을 회수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됐으니까 은행에서 임차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번에 만기가 돼서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의 전세 대출은 기존보다도 낮은 금액이나 또는 여기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금 전액을 언제까지 은행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임차인은 아무리 임대인한테 얘기를 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는 임대인이라면 일부를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이 임차인은 신용불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은행은 이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이 집을 경매로 넘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 만기가 되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까?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안 일어났던 다가구주택의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졌을까? 바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하다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주택 가격의 153%까지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나서 그때 너무 과도하게 시세랑 상관없이 해줬던 전세 문제에 의해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세 사기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전세 사기에서 서민들의 전 재산을 날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전세 보증 한도를 계속적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153%에서 126%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4년 전에 들어왔다면 153%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는 126%로 되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했더니만 이 임차인보다도 더 낮은 금액이어야지만 전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으니까 그 금액을 낮춰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가 되는 것들도 한몫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가장 크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은행의 전세대출이 불가능 쪽으로다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이 다가구 주택에 있는 선순위 보증금과 그리고 나서 이 방공제에 의한 것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지금 현재 이 다가구 주택의 맨 위에 층에 소유자가 살고 있는 곳에 방공제라는 걸 했습니다. 대출을 해줄 때. 그때는 임대인이 한 명이고 한 층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면 지금 현재의 방공제는 4,800만 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임차인이 4년 전에 들어올 때는 이 집을 했을 때 1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 방공제가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대인이 살고 있는 이 3층에 방이 3개랍니다. 그러니까 각 방마다 4,800만 원씩 하면서 이 3개를 다 4,800만 원씩 공제를 한답니다. 그랬더니만 4,800만 원을 3개를 했더니만 1억 4,800만 원이 공제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예전 4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4,800만 원을 공제해도 임차인에게 1억이라는 전세 대출을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억 4,800만 원을 공제를 해버리니까 1억의 대출금을 회수를 은행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다가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은 이 집에 전세를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요.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전세 시장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자기 현금으로 다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가격이 증가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전세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대출로 인해서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전의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금과 지금의 전세 보증금은 예전에 20, 30년 전에는 대부분 자기 현금이 전세 보증금이었다면 지금은 은행의 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축소 그리고 막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다가구 주택의 전세 대출로다가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 25년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서부터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이 초기지만 여기저기에서 다가구 주택들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 계약이 없어져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제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승소를 해서 경매를 가거나 또는 임차인이 이 은행 대출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이 집을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다가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임대인은 더 이상 이 집을 지킬 수 없고요. 임차인은 은행 대출을 회수를 못 해줬기 때문에 파산과 신용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나 또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크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서부터 얘기를 해보죠. 임대인이 여기 다가구 주택을 전부 다 전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월세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나 이러한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빨리 그리고 꼭 매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임대인일 겁니다. 전세 보증금이 이 다가구 주택 내에 전세 보증금을 많이 놓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이러한 임대 만기가 되기 전에 빨리 이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있었지만 앞으로 노령이 되면서 건강에 문제가 되거나 또는 주변에 또는 연금이나 월세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해서 목돈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되죠. 제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경우에서도 급히 매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부가 대부분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관리하면서 월세로 살고 있다가 한 분이 아파서 수술과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쪽으로 가면서 그 월세와 연금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 월세 임차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한 가구를 전세로 돌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건강이나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가구를 내보내고 전세로 돌리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목돈이 들어갈 예정일 사람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임대인이라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90년도서부터 2000년도 사이에 가장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미 벌써 20년에서 30년이 돼가고 있는 노후화된 다가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다가구 주인들도 젊었을 때 산 사람들도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 건물이니까 수리비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내가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도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임대 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공실이 늘어나고 월세가 줄기 시작하는 곳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라면 이것은 다가구 주택을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아직 이렇게 임대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 여기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임차인이나 또는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내가 임대 만기가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 집에 살고 있다면 은행에 가서 만기가 되면 내가
전세 대출금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줄어들 것인지 이 회수에 대한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중개 계약을 하면서 은행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이렇게 답이 옵니다. 이 다가구 주택 계약서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그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 우리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죠. 아니 이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는데 은행 대출이 안 된다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다 쓰죠. 만약에 임차인의 문제로 인해서 이 집에 전세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임대인 이 집에 문제가 있어서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임차인한테 돌려주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현실은 과연 제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이 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요, 안 돌려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실질적으로 이론과의 차이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은행 대출 확인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계약서 쓰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시켜 주세요. 각 가구별로다가 보증금이 얼마고 어떻게 언제까지 계약 기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을 보면 임대인이 각 가구의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금이 얼마고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 거를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임대인은 화를 냅니다.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 이런 것도 못할 거면은 하지 마 라고 하죠. 그러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은 은행 대출 하기 위해서 이 집에 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임차인의 안 좋은 상황을 임대인이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임차인이 이 다가구 주택의 4년 전에 임차를 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이렇게 임대인을 무릎 꿇리고 화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만기가 돼서 임대인한테 얘기했더니만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었다면 바로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을 들은 보험 회사의 허그라든가 이런 곳에 통해서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돈은 허그가 알아서 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면 문제가 없다라면 이러한 집은 전세계약을 해도 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을 수 없는 다가구 주택이라면 아무리 은행 대출이 나오고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러한 이미지처럼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후보장의 영순위로다 작용해서 각종 혜택을 받아왔던 다가구 주택, 1가구 1주택의 그 혜택을 선호했던 다가구 주택, 이제는 투자도 하지 말고 사지도 말아야 되는 거고 가지고 있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 다가구 주택 계약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법을 알고 이러한 상황들을 아는 사람들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은 LH라든가 각 도시의 도시공사에서 서민들의 전세계약에서 다가구주택은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이 아랫부분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